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 굴착과 사용 승낙입니다. 지하를 굴착해야 되는데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 집안 치마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6년 지하 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전기 통신 설비라든지 가스 에너지 공급 시설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을 공사 중에 건드리거나 또는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 주차장 등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깊이 이상의 지하를 굴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 전에, 건축 허가 전에 지하 안전평가 20m 이상의 지하를 굴착할 때는 지하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10m에서 20m 사이는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안전법 제13조 그리고 23조 및 별표 1에 상세한 대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서 지하에 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죠. 이때 도로법 도로,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굴착 공사를 하면 되지만 사유인 현황 도로인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하를 굴착할 수 없어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 공사를 위한 지하 굴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 안전법에서는 다른 허가 시설은 안전평가를 통과한 후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만 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허가하고 안전평가를 통과하면 착공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지하안전법 19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지하안전평가를 통과해야만이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와 상관없이 허가를 해준 후에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착공 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이런 현황도로 지하 공사를 위한 사용 승낙 여부 또는 사용 동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면 도로점령 허가 받으면 되고 사유지면 사용낙 받으면 될 텐데 이 현황도로는 2차선 포장도로이다 보니까 허가부서에서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현황도로의 성격에 따라 사용 승낙 필요성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대법원에서는 판단하면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돼서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온 길이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왜 그런 현황도로가 생겼는지와 주민들이 왜 동의 없이 오랫동안 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돼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의 현황 도로는 이 2차선 포장도로의
맞은편, 그러니까 허가받은 맞은편을 얘기합니다. 도로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승인하면서 1990년대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도에는 분할이 되지 않고 지목도 도로가 아닌 대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허가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이미 20년 동안 포장된 2차선 도로로서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이고,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파트 및 수십 채의 단독주택 진입로가 사실상 없고, 또 이 길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해준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러니까 2차선 포장도로인 이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세대 수에 따라서 8m에서 15m까지 도로의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시 허가 때는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것이고, 준공 후에 지자체가 그 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별도로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그런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행정 지도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런 도로는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에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당시 소유자죠. 소유자의 지목 변경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것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현황 도로는 공도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의 주택의 진입로는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있으며 이 길을 이용해서 아파트 및 수십 채의 단독주택이 이미 허가를 받고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도로는 20여 년 전에 당시 사업 시행자가 공익시설인 도로로 제공한 것이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고, 승계받은 아파트 입주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 시설처럼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가 관리해온 것이므로 그 소유자와 부당이득 반환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대법원 판례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자체 장의 책임이지,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국민에게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여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판단을 돕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순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는,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대법원 2004두 6하나 8하나.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비례평등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로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판단의 여지를 존중해서 법원도 재량적 판단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재량권도 너무 일탈하거나 남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근거는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 876, 861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현황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사용승낙은 민법,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배타적 이용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포기 또는 제한됐는지에 대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라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매수인을 비롯한 그 택지를 내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로에는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2009-8802와 2016-26456 전원합의체 판결문 등의 그런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를 행정청이 확 포장한 경우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대법원 판례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이번 판례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청구해도 인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 판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행정청이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진다 그 말이죠. 85 다 카 421에 있습니다. 자, 다음 판결문 보겠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는 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지만 보호되어야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사용락이 필요 없이 다른 사람, 제3의 다른 사람들이 허가를 넣었을 때 그걸 건축법 도로로 보고 그냥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2019년 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았다면 타인이,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3자인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다음, 지상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친다는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타 25890 등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도로 외에 뭐 지하에 하수, 상하수도 갈로를 매립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지상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친다 그 말입니다. 도로 외에 뭐 상하수도 갈로라든지 지하의 안전시설 설치까지도 이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특별승계인은, 그러니까 수분양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2020다 246630과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습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의해서 특정 승계한 자는,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사가 인허가를 받을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내놓았을 때는 그것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도 마찬가지죠. 특별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94다 2001.3 뭐 등등등 여러 가지와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218조에 가보면 시설권이 있습니다. 시설권이라는 건 수도, 뭐 지하에 가스 뭐 이런 걸 설치하는 시설권을 말합니다. 맹지 소유자가 옆당 소유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므로 수도, 송수관 매립에서 사용 승낙은 확인의 소로 대체할 수 있다. 2015다 247, 325, 211, 685 등 대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하안전법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검토 의견서에 소유자와의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전협의는 사용 승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안전평가 검토 의견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무르 종류 및 시공 방법에 따라 어떤 피해가 주변에 예상되는지 등을 검토해서 허가권자가 처리하면 될 것이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없는 한 이런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906, 9780, 2004, 2, 682 등에 보면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고 착공 전에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하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지하에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등이 충분히 있고 종합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허가권자가 지하를 굴착함으로써 혹시 주변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시공 방법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만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용승낙 여부는 그쪽에, 그러니까 소유자와 협의하는 정도로, 사용승낙이 아니라 협의하는 정도로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도시지역의 아파트 이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어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하지 못한 현황 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루 수천 명이 자유롭게 이용해온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하안전법의 영향평가에 소유자와 협의 또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으라는 문구를 사용승낙으로 확대 해석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는 도시계획 도로 수준이지만 지금 이 현황 도로 말입니다. 2차선 포장 도로이죠. 도시계획 도로 또는 도로법 준용 도로 등으로 공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수허가자에게 모든 책임, 사용낙 받아오지 않으면 건축허가 착공 신고 못 해주겠다라는 등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은 허가청은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